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태백 장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김은숙 사장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1월 23일 이후 시간은 오후 3시 56분입니다. 장소는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25시 해장국 식당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님입니다. 사장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태백 장성에서요, 현대 25시 해장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숙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원래 저는 추어탕을 전문으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추어탕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추가 하다 보니까 지금 메뉴를 황태해장국이 요즘은 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굴해장국도 시그니처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요. 네. 그럼 벌써 20년 정도 네. 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도 해장국 집으로 이렇게 아니, 저 처음에는 추어탕 전문으로 했었어요. 네. 추어탕 전문집을 했을 때는 이제 광부분들이 많이 안 오셨을까요? 손님들이. 그때 제가 여기 할 때 추어탕 집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없어서 제가 추어탕을 또 아시는 분이 또 추어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이제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그럼 추어탕을 음식으로 배우셨고 네. 이제 나중에는 조금 다양한 네, 메뉴를 네, 이렇게 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추어탕으로 메뉴를 선정한 게 광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아니 그런 면도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산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울에서 고기 잡아서 이제 추어탕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런 게 좀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선택하게 됐죠. 네. 광부분들 하면은 이렇게 그 탄광에서 일을 하시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서 좀 뭔가 좀 탄광에서의 나쁜 그런 거를 그렇죠. 좀 해독하는 거를 이렇게 네. 보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장님은 추어탕으로 시작해서 뭔가 좀 돼지고기보다는 좀 약간 국 종류를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그걸 하게 된 동기도 그런 거를 많이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장국 개념에서 그걸 하게 됐죠, 더. 그러니까 술은 드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이제 그 다음 날을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해장국집을 네. 이렇게 여섰다라고 볼 네, 수가 네. 있겠네요. 광부들이 특히나 자주 시키는 이런 메뉴가 저희 집에? 예, 그렇죠. 저희는 해장국이 처음에는 추어탕이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는 굴해장국이 제일 많고요. 거의 황태해장국이 거의 줄을 이뤄요. 네. 그럼 전날에 이제 광부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여기 해장국집에 와서 뭔가 좀 술을 먹은 거를 속풀이를 좀 하신다라고 이렇게 좀 봐도 괜찮겠네요. 네. 광부들이 그러면은 여기 해장국집에 와서도 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었나요? 저희 처음에 장사할 때 철칙이 한 테이블당 술을 2병 이상 주지는 않았어요. 인원수대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지금은 자리가 이런데 조금 좁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있는데 회전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예. 옆 테이블하고 좀 실갱이도 있고 이러셔서 그때는 어머님이 잠깐 왔다 갔다 하시니까 딱 정해 놓으셨지. 한 테이블당 2병 이상은 안 된다. 손님들이 좀 불만이 좀 아니요. 많았을 처음에는 큰 소리 나고 그랬는데 이 집에는 2병까지밖에 안 돼. 이게 인식이 되시니까 그렇게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술집 개념보다는 그냥 해장국집, 그냥 밥집. 밥집에 그런 그래, 개념으로. 예. 그러면은
25시 해장국인데 24시도 아니고 25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히는 없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불병이 다 돌아갔었잖아요. 식당이 예. 가불병이 다 돌아가다 보니까 24시간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짓다 보니까 25시가 됐는데 뭐 병반 손님들 그때는 막 병반 손님들 아침에 막 밤늦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어머님이 새벽에 이렇게 가게를 좀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그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25시 해장국이 됐어요. 아, 되게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 장성광업소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흥했을 때 20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광부들도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석탄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이 식당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여기서 할 때만 해도 직원들도 많았죠. 주방에도 3명 정도 있었고 여기도 3명 정도 있었고 6명이 운영을 했었죠.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하니까 예. 그만큼 사람도 많이 줄고 많이 떠났죠. 태백이 많이 죽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네. 직원도 이렇게 좀 있었고 예. 손님들도 훨씬 더 많았던 네. 때였었네요. 예. 아무래도 좀 태백이 그 탄광 관련해서 좀 취업 자리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때는 20년 전만 네. 하더라도. 네. 식당에 그럼 지금 그 20년 전과 지금은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손님으로 오시는지. 그때는 아무래도 광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손님 패턴이 거의 일정해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관공서가 옆에 많다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병원이 또 근처에 있으니까 병원 손님들 그리고 경찰서 옆에 있어서 경찰서 그리고 이제 또 뭐 가정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추어탕 가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예. 저는 어르신들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이 되게 좀 신사적이시고 좀 그러신 그렇죠. 거예요. 예. 아, 요즘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 같지 않아요. 예. 이제 좀 정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탄광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서로 이제 뭔가 주민들 사이에 이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끈끈했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어떤 뭐 활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공동체 이런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뭐 단합. 예전에 저희 애기 아빠가 이렇게 모임에서요, 장성동에서 하던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르신들 모시고 뭐 저기 경로잔치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했었고, 뭐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잘 오시지도 않고요. 또 예전에는 뭐 식사 자리가 하나 마련됐다 그러면 많이 오시는데 예. 요즘은 또 그런 걸 그렇게 뭐 어르신들이 뭐 좋아는 하시지만 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또 자꾸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도 좀 줄고 네, 네. 그랬죠. 과거에 이제 탄광이 좀 이렇게 번성했을 시기에는 네. 좀 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예, 많았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탄광이 점점 이제 좀 없어지고 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좀 그렇죠. 예. 조금씩은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초가 되면 윷놀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윷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윷놀이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요. 윷놀이를 그러면 밖에서 했나 아니면 거의 마당에서 했죠. 마당에서? 마당에서 뭐 국밥 끓여서 이런 윷놀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룹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윷놀이 하는 정도지. 예전에는 우리 저기 자랄 때 동네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국밥 끓여 놓고 뭐 윷놀이 하시고 그런 거 많이 하셨죠. 예. 지금은 못 보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25시 이제 해장국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주변을 해서 사람들도 많이 좀 오고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드네요. 사람이 많았을 때. 네. 예. 많았죠. 그리고 25시 해장국이라고 하면은 그 새벽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뭐 아니에요. 그랬었던 건가요? 전에는 했었는데 아, 전에는 뭐 밤에 한 11시까지 10시까지 하고 또 새벽에 한 3시 되면 문 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열더라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손님 기다리는 게 힘들 정도니까 뭐 굳이 열어서 할 필요가 없고 힘만 드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하고 있죠. 예. 지금 손님도 뭐 점심 때 외에는 특별히 없으니까. 네. 태백에 이제 광부들이 이제 여기 손님으로 오실 때 복장 그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 계셨나요? 있었어요. 그 일하고 오시면은 이제 연탄이 많이 묻은 채로 오시니까 신문지 항상 여기다 신문지 놔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깔고 앉아서 그럼 이제 오면 되게 이제 마루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입식이었는 그냥 시멘 바닥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마루가 이렇게 되다 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불편해 하셨지. 근데 아 괜찮다고 뭐 우리 남편도 석공을 다니니까 괜찮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지 한 장씩 피고 예. 드시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죠. 과거에는 좀 그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었다.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작업을 하자마자. 네. 그렇군요. 탄광에서 이제 그 이러한 현직 광부분들 중에서 뭐 단골 손님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단골 위주예요. 아, 그런가요? 단골이 더 많죠. 뭐 토요일 주말 주중에는 거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주말은 객지 이제 관광객들. 처음에 그럼 이제 이 식당을 이제 개업하기 전에 네. 이제 그럼 최초의 직업이 식당 사장님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유통 쪽에서 일했었어요. 아, 마트 그런 데서 일했었어요. 네. 유통을 하다가 이제 그 식당으로 이렇게 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건 이제 도시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유통하다가 이제 집이 여기 있다 보니까 예. 내려와서 마땅하게 할 게 없었어요. 예. 여기는 뭐 저희가 애들 키우면서 그때가 40대, 30대 후반이었는데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애들이 둘 다 학교를 다니니까 애들을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뭐 비어있는 가게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집을 안 나가도 애들이 와도 반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애들 공부하는 기간에만 해야지 했는데 본업이 돼버렸어요. 아, 원래 생각했던 게 예. 크는 동안에만 잠깐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럼 태백에서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것인지. 네, 네, 아, 맞을까요? 네. 아, 태백에서 이제 네.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태백에서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학교도 여기서 다 졸업하고. 아, 어느 학교에? 전 철암 나오고 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황지 정보고인가요? 아, 정보지. 철암 중학교, 한지 정보고등학교. 네, 철암 초등학교, 철암 중학교. 그때는 황지 여상이었었어요. 예. 황지 여상이었는데 지금 황지 여자 상업 고등학교인데 지금은 이제 개명이 돼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좀 많았죠.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죠. 그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전 오후반 따로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전반 예.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에 다 못 들어가니까 오전반, 오후반 해서 따로 공부했었어요. 아, 그런 네, 경우가 있었나요? 네. 학생이 3,000명이 넘었으니까 철암초등학교가. 그러면 오전만 공부를 하고 집에 네, 네. 가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 학교 가는 애들 오후에 가서 또 공부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짧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학년만, 아, 저학년만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3,000명이 넘었었으니까요. 그 조그만 학교에 지금 철암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예. 고만한데 3,000명이 넘었으니까. 친구들도 굉장히 좀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것 네,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3,000명의 뭐 아이들이 뭐 바깥에서 뭐 놀거나 뭐 이런 뭐 시설이라든지 뭐 문화 시설 없었죠. 그런 건 딱히 없었죠. 건가요? 저희 어릴 때 뭐 끝나고 여름에 나가서 개울에서 목욕하고 노는 게 전부였었지. 뭐. 주로 이렇게 놀러 다녔던 곳이 어떤 곳이었었나요?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름에는 개울에 가서 놀고 뭐 겨울 되면 뭐 얼음썰매 타고 그런 정도. 네. 뭐 특히 그 애들 모이면 뭐 고무줄놀이 하고 공기하고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태백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태백에서 살고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3,000명이 이렇게 등교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친구분들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가요, 태백에?
저희 동창들요? 그렇죠. 예. 저희 동창들이 지금 여기 저희 동창 모임에만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연락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겠죠. 안 나오는 친구들도. 그러면 네. 뭐 한 2, 30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태백에만. 다른 도시에서 이제 잠깐 많죠. 이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또 태백으로 고향으로 오시게 된 저희는 계기는 저희 부모님, 저 시부모님이 저희 애기 아빠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기양을 하게 됐죠. 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혼자 계실 수도 없고 이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태백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태백에서 살면서 좀 이런 장점, 뭐 태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이렇게 주민으로서 이렇게 첫째는 공기. 첫째는 공기 지금 뭐 와보셨겠지만 첫째 저 두문동 제만 딱 넘어오면 가슴 뻥 뚫리잖아요. 그 뭐 일단 산이 많고 이러니까 저희는 여기 벗어나면 가슴 답답해요. 태백 벗어나면 진짜 가슴 답답해요. 공기가 좋지 예, 않아서. 예. 숨 막히고 답답하고 딱 하면 벌써 저 정선 정도만 들어오면 벌써 가슴이 탁 트이죠. 그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예. 또 다른 장점, 장점? 또 다른 뭐 좋았던 거 살면서 태백에서 살면서 공기가 좋고. 일단 여름에 모기 없고. 그리고 태백의 음식점이요. 어느 도시보다가 다 맛있어요. 그거는 제가 식당을 해서가 아니라 예. 제가 전국 식당을 다 다녀봐도 저희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잘 다니는 편인데 태백만큼 물론 제 입맛에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잘해요. 태백의 음식점은 다 잘해요. 네. 일단 고기도 좋고 고기도 좋고 글쎄 제 고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태백에 연구하러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올 거지만 태백 음식을 이제 먹어보면서 되게 맛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맵다 태백 음식이 자극적이죠. 조금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광부들의 그렇죠. 그런 입맛을 좀 반영을 맞아요. 한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광부분 여기가 광산촌이다 보니까 광부들한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맵고 짜고 그리고 이제 좀 기름지고 아무래도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기름진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좀 기름지고 그래요. 네. 예예. 예예. 여기 화장실 어딨어요? 나가셔가지고 여기 이쪽에. 주방 앞쪽에 네. 그 불 켜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그럼 태백시에서 살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문화시설. 문화시설. 네. 어떤 문화? 저는 처음에 영화관이 없어서 지금은 영주 쪽으로 이제 그 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가까우니까 영주 쪽으로 나겠네. 거의 저희는 동해나 강릉 쪽으로 가서 영화도 보고 뭐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뭐 마트 같은 게 지금 이제 뭐 이마트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마트 들어오고 나서는 뭐 저희는 마트 이용보다는 식당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재래시장을 이용하니까 마트보다는 일단은 영화관. 영화가 문화시설. 지금 뭐 장성동에 하나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도 그런가요? 예,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건 진짜 환영할 일이죠. 예. 또 다른 뭐 문화시설은 바라시는 게 아, 뭐든지 다 들어오면 좋은데 뭐 도서관이 됐던 도서관은 요 뭐 근처에 있어요. 어떤 도서관? 태백 도서관. 태백 도서관. 태백 도서관은 가까이 있어서 그건 제가 뭐 전에는 자주 이용했는데 요즘 책을 잘 못 읽어가지고. 그렇죠. 박물관 뭐 이런 쪽도 좀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기 구문소 예. 고생대 박물관 예. 뭐 그런 거밖에 없고 진짜 그런 이렇게 역사 박물관 이런 거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 있었으면 싶은데 역사 박물관. 우리 태백시에는 역사 박물관 없죠.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면 주로 탄광 석탄 박물관. 아 석탄 박물관은 있다. 맞아. 근데 석탄 박물관에는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안 날 정도로 조금은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데 좀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좀 그런 게좀 그러니까 석탄박물관은 말 그대로 석탄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만 돼 있지. 우리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왜 태백에 전체 태백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그렇죠, 그렇죠. 뭐 역사 이렇게 차츰차츰 그런 박물관도 하나 있었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네, 같이 네. 예, 공유할 수 예, 있고 당시의 어떤 시대상도 같이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러한 박물관, 네, 기록관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있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아까 그 직원분들 중에 단골 손님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단골 손님 중에서도 이렇게 좀 탐방을 하시다가 이제 좀 부상을 입으시거나 뭐 다치시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셨을까요? 있었죠. 아, 거의 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여기 뭐 거의 거치면서 다 친하게 그리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광산촌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선후배고 이랬다 보니 다 그런 아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 며칠간은 힘들어요. 다치고 우리 애기 아빠도 광산에서 일하다가 또 다쳤었고. 예. 그러셨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났다 그러면 이런 업종에 이런 같이 가족이 광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렇죠. 곳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런 남편분의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 어디 짠하죠. 이제 뭐 올해 문 닫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됐고 또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반면에는 위험한 일을 안 해서 또 좋은 면도 있고 반반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좀 남편분들이 힘들게 이제 고생하시는 거를 좀 부인들에게도 좀 알리고자 탄광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예.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잠깐 있었다고 있었대요. 해요. 저도 예. 들었는데 예, 그때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건 저 훨씬 전이니까 저희 연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한 70대 정도? 그때 분들은 아마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폐광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입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 관광 기반이 시설. 좀 관광 시설이 갖춰진다면 혹시 체험해 보시고 싶은 예, 생각도 당연하죠. 있으신가요? 예. 해봐야죠. 당연히 해봐야죠. 남편이 일하던 곳인데 예. 한번 가봐야죠. 그래도 그럼 또 신랑을 보는 관점이 또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예. 또 그래도 그런 그 갱도 체험도 좀 하죠. 궁금하고 예. 체험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해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예. 있으신 거죠. 예. 태백에 이제 광부들을 이제 정말 여기서 사시면서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도 물론 광부시지만 광부다 이런 이야기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느낌, 생각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느낌, 생각. 네, 광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좀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저희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부라 그러면 괜히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그리고 괜히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또 그런 광부면 물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니까 항상 마음이 좀 마음 한편에 항상 짠한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벌어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 근데 다른 분들이 광부라 그러는 건 듣기 싫어요. 예.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광부를 그러면 좀 예. 그게 좀 싫더라고요. 예. 남편분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이 어쨌든 광산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뭐 힘들었던 뭐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그 사장님께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전혀 안 해요. 있었을까요? 전혀 안 해요. 집에 직장 일은 집에 가지고 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얘기를. 근데 나중에 언제 한번 술 한 번 드시고 와서 또 눈물 날라. 땀을 흘리면 장화에 그 땀이 다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 힘든 데서 일한다고 그냥 그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 장화에 땀이 다 차죠. 예. 광부들이 이제 식당에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혼자 오시는 분들 예, 있어요. 예, 많아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단체 손님도 있지만 네, 혼자서 네. 그런 분들은 주로
뭐 술을 이렇게 드시거나 뭐 이런 뭐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20년 전에 이제 그러한 20년 전에는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면서 이제 뭐 혼밥이 느니까 예. 이제 뭐 혼자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만큼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20년 전에 그 광부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제 광부들의 그 식당으로 오는 모습이 좀 차이가 있을 것 많이 같은데 틀리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때는 힘들어서 오시는 그런 거였었고 힘들어서 뭐 술 한잔 하시면서 그걸 풀려고 오시는 분들이었다 하면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뭐 여럿이 어울려서 뭐 이제 그냥 식사하시는 개념. 음.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지금은 혼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순수하게 네, 이제 식사. 식사를 아. 하시려고 예, 그때는 힘들었던 걸 풀기 위해서 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식당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시끄럽고 그랬을 네, 것 그랬죠. 같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옆 테이블하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 장성 광업소가 이제 굉장히 좀 탄광, 태백하면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많이 네, 드는데 네. 사장님에게 이제 탄광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인지 좀 이야기. 저한테? 예, 탄광하면 뭔가 남편의 뭐 일자리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뭐 또 마을의 정체성 뭐 이런 걸 봤을 때. 태백하면 탄광이잖아요. 태백하면 일단은 태백하면 탄광. 글쎄 그걸 어떻게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글쎄 여기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탄광 이러면 글쎄 그냥 고향 같은 느낌. 저 그냥 친근해요 그냥. 뭐 그게 낯설지 처음 않고. 낯설지는 않아요. 예전에 뭐 친구는 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런데 저희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뭐 아빠 남편 일하는 거에 보면 좀 뭐 짠한 건 있지만 그래도 또 태백하면 또 탄광 이러니까 뭐 특별히 예. 장성광업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 금년에 이제 폐광이 되는데 네. 이 장성광업소 자체가 문화유산으로서 음. 좀 가치가 있을 것 당연하죠. 같은지. 당연하죠. 가치가 있죠. 이거를 그런 문화 그런 알려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했고 뭐 젖단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뭐 지금 그 문화재에 등록돼 있잖아요. 지금 젖단장이.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려야 되고 또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알려야 되고 많이 알려야죠. 네.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예. 산업 전사라고 이렇게 그렇죠. 불릴 만큼 예. 네. 필요할 때 애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폐광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그럼 장성 탄광을 이제 거기를 이제 지금 파괴시키는 입장과 이제 왜냐면 계속적으로 돈이 이제 들기 때문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을 지하수물을 계속 퍼내야 이제 탄광 자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유지하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자라는 측과 아니다 물을 퍼서라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아, 저는 물을 퍼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알 길이 없잖아. 나중에 그걸 다 부셔버리면 태백에 대한 그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예. 탄광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 애들도 지금 하나도 모를 텐데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탄광에 대해서 뭐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저 역시 보존하는 입장에서 서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탄광이 이제 광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남의 나라에 돈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야만 하는 이제 사업이다라고 해서 조금은 어두운 쪽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두운 쪽의 측면의 역사 반면에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냐
공개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입장에 섰을 때 사장님은 좀 어떤 입장인지. 저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공개해야지. 공개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도 잘 모를걸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무래도 여기 광업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 좀 관심을 갖고 뭐 책이나 이런 게 뭐 뉴스가 뜨게 되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정도지 깊이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게 보존이 돼서 오히려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1990년도랑 2022년도에 그 광업소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 왜 파업을 하게 왜 그런 그때는 제가 여기 없어갖고 아. 잠깐 여기 나갔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폐광을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너무 급하게 이제 폐광을 앞둬서 이제 그 폐광을 하고 나서 현직 광부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서 이제 파업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폐광을 하게 되면 지금 남편분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뒤에 어떠한 뭐 대체적으로 이직이라든지 뭐 그러한 어떠한 그 뭐 지자체의 뭐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게 좀 혜택이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면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글쎄 아직 딱 닥치면 모를까지 저희 마음속은 제가 뭐 일단 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뭐 처음에는 그걸 좀 거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둘이 같이 하기에는 또뭐 바깥 일을 하시던 분이니까 또 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처음에는 도와줘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직장을 또 알아는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나이에 또 쉬기는 또 애매한 나이고 그러니까 뭐 깝깝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여기 폐광이 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막막함이 있죠. 네. 좀 위험하고 좀 힘든 일이라서 일단 직장에 가는 것은 조금 걱정은 되고 짠도 그렇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반대로 또 직장이 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이제 또 어떤 그 경제라든지 약간 예. 또 생계라든지 그런 네. 부분도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폐광 이후에 이제 장성 강업소라든지 뭐 이런 탄광 같은 게 보존하는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문화적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좀 이것이 좀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는지 뭐 어떤 그냥 생각나시는 너무 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교육적으로는 예. 제가 뭐 그거를 어떻게 뭐 나중에 애들 그 시설을 아주 얼마나 잘 안전성 있게 잘해서 애들한테 교육 현장으로 뭐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렇게 안전성을 하고 하겠죠. 근데 안전이 예, 최고 최우선으로. 해서 그런 교육 현장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관광 쪽으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예. 어려운 질문이라서. 예, 괜찮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럼 네. 그 광부들이 여기 이제 한참 많이 왔을 때는 젊은 광부들도 많았었나요? 뭐 20, 30대 층이라든지 뭐 아, 젊은 층 광부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광부로서 일을 많았죠. 하셨습니다. 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직률이 많았죠. 들어왔다가 이제 뭐 금방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기 석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저희 연배거나 더 들거나 뭐 저희 조금 아래 분들 한 5, 60대 초반, 후반 그 정도. 네. 그러면은 광부 손님들을 이제 주로 이제 딱 봤을 때 어떠한 뭐 특징이라든지 이분은 딱 손님으로 왔는데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커요. 광산에서 일을 하니까 이 귀들이 다 안 좋으시니까 소음이 나는 데서 일을 하시니까 귀가 안 좋으셔서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다 커요. 그 딱 그러면 석공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딱 알죠.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게 그분이 이렇게 막 좀 성격이 이렇게 좀 울그락불그락 하신 게 아니라 응. 직업 자체가 예, 그래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예, 목소리가 예.
뜻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옆 테이블하고 손님들하고 실갱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뭐 한마디 하면 또 이 강원도 사투리가 좀 퉁명스러우니까 목소리도 크고 퉁명스럽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죠. 근데 저희는 알죠. 이제 뭐 농담으로 하시는 건지 진담인지 알죠. 들으면. 그러면은 이제 폐광에 이제는 뭐 전보다는 손님 수도 확 줄었다고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성광업소가 이제 폐광이 되는데 이 폐광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 경제가 좀 얼마만큼 또 영향을 또 받을지 그런 부분.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광산이 없어지면 손님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어머, 저 냉장고가 왜 저러지? 광산 하셨잖아요. 시작. 뭐였죠? 예. 그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손님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어디 식당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아니면 또 저희 또 외지 손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지 손님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일단은 깝깝해요. 인프라가 점점 줄어들고 네.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식당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서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요. 두루두루.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느껴지네요. 네. 혹시 그 장성 탄광 또는 장성동 관련해서 뭐 가지고 계신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기념품 뭐 그때 당시에 뭐 추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료로서 기증할 만한 물품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내년 장성 광업소가 이제 폐광을 앞두고 마을 분들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식당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마을 주민들도 똑같아요. 항상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퇴직을 하면 일자리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 다른 데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래도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시더라고. 다들 또 거의 저희랑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뭐 생각들이 다 복잡하죠. 뭐 막상 평생을 벌어먹던 직장인데 아직까지 손 놓을 나이도 안 된 사람들은 또 직장을 찾아서 다른 데를 나가자니 막막하고 또 여기서 직장을 찾자니 마땅한 직장이 없고 또 찾아보면 힘든 일 뭐 있으려면 있겠지만 그게 제일 걱정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끊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끝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하시고 싶은 이제 장성 광업소 뭐 폐광을 앞두고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체 산업이죠. 뭐 석공이 없어지면 그만큼의 그 석공에 대한 대비해서 어떤 대체 산업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죠. 그러면 여기 태백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가셔도 되고 저도 문 안 닫아도 되고 두루두루 그러면 또 생겨나면 또 외부에서 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자꾸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예, 대체 산업이 첫째 대체 산업 그거예요. 예, 끝으로 광부는 뭐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광부는 뭐다? 광부는 땡땡이다. 광부는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광부는 광부.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자주 왔던 광부는 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고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부는 고객이다라고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런 예. 의미는 너무 저거한 그렇죠. 것 같고 예. 어떻게 딱 꼬집을 수가 없네. 광부. 광부라는 말은 참 어떻게
아니면 태백시는 뭡니까? 탄광은 이런. 탄광은 네, 탄광은 탄광은 사장님에게 탄광은 돋벌이다. 네. 부모다. 다시 한 번요. 부모다. 다시. 탄광은 부모다. 질문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사장님에게 탄광은 부모다. 왜? 왜 그렇게 왜? 생각하시나요?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뭐 애 키우고 또 우리 살고 다 우리한테 다 줬잖아요. 직장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반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냥 항상 우리가 그래도 뭐 갈 수가 있잖아요. 일어나면 가고 부모가 이렇게 나이가 그쵸, 주듯이. 나이가 응. 늙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없듯이 그렇죠. 탄광도 음. 끝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그래야 된다 예, 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하신 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요. 살려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몇 분이 못 됐어요? 여기까지 40분 돼요. 40분이요? 시간이요? 멘트 한 걸로만 따라 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 다 있으시면 뭐 네,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어머니. 진짜 뭐 하나만 찍을게요. 뭐 잠시만요. 이거 끊어. 이거 하나 뭐 하나만 끊을게요. 질문 안 드렸는데도 답변을 답변 너무, 잘하시죠. 너무 감성이 또 잘해주셔가지고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시는 분만 어머니.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걸로 찍을까? 뭘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살아있는 준비하시고 그런 하는 거. 것보다 미리 또 질문을 네, 드리는 그러니까 거 드리는 너무 긴장하시고 오히려 준비하고 아니 저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너무 자연